네, 이번에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시간입니다. 4월 들어서 계속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김문석 대표 시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북핵 리스크가 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은 좀 멈췄지만 반등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 배경과 함께 이번 주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 또 최근 증시가 급락했던 원인, 지금 6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크기로 놓고 본다면 역시 북한과 일본,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그리고 STX그룹 순으로 악재가 그 영향도를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북한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시장의 어떤 전면전이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북한의 리스크 자체가 원화 상대 약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원화 약세가 나오게 되면 우리 한국 시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또 들어와 있는 물량은 좀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가 증시 급락의 최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 지난주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국내 수출주들에게 또 부담을 줬던 부분들도 시장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또 두 가지 악재가 또 돌발 악재가 생겼죠.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리콜이 발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급락하는 모습을 줬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 기아차 세 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저희도 세 개를 합치면 100조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락이 역시 시장 하락에도 또 부담을 줬던 것 같고요. 주 초반에는 STX그룹주 쪽에서 또 악재가 터지면서 관련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금융주들이 잠깐 하락한 부분들도 역시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급락했던 배경, 일단 그 크기 순으로 놓고 본다면 북한과 일본, 그다음에 현대차, STX그룹 쪽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은 북한 리스크와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 관련된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이번 주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직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또 북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일단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악재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금통위가 이제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번이 아니라 4월 달 내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와 호재를 함께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는 고용 지표가 많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엔 또 소비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지난주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는 걸로 봤을 때 이번 주 소비 지표도 별로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버냉키가 이번 주 한 두 차례 정도 연설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고용 지표가 안 좋고 소비 지표가 안 좋으면 버냉키의 연설은 양적 완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도 이 소비 지표 관련된 부분은 좀 악재가 되겠지만 버냉키 연설이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유럽에서는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팽팽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북한 리스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북한 관련된 부분은 10일에서 한 15일 사이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좀 선반영한 지수권이 아닌가라는 관점 속에서 긴장 속에서도 약간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 시장의 어떤 하반 경직을 좀 이끌면서 전약 후강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남 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대책 협의를 하겠다 이런 보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이제 국지적 도발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이 폐쇄 문제가 상당히 부담을 줬는데요. 일단 개성공단 자체는 북한이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 대표님, 시장은 어려운데 4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4월 중순까지는 사실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북한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저희가 증권 전문가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안한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뜨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원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들어와서 먹어봐야 한순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북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만이 다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거고요. 이게 안정을 찾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 그래도 시장은 북한이 좀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지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국지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이 부담될 만한 즉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천안함 포격 같은 이런 어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이었다라고 전개되는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로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그 충격이 아주 강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는 그 전에 어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태양절이죠. 4월 15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4월 중순이 지나가게 되면 시장의 어떤 북한 리스크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을 시키면서 시장을 좀 다시 상승 전환을 시키는 외국인들 돌아오게 하는 모습들이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지금 한국 증시 위치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은 지금 한국 증시와 이 순자산 추인데요. 제가 현재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겁이 나서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위치가 어딘가라는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증시는 20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무너져서 지금 2000선 밑으로 깨져서 지금 1930선을 살짝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쨌든 중간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코스피 순자산 추이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작년 말 기준 1950포인트가 1배고요. 올 연말 기준으로 한 2080포인트 정도가 1배인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1930포인트대면 한마디로 1배가 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1배가 깨져 있는 구간을 제가 과거 2000년 이후로 살펴보게 되면 9.11 테러 때 있었고요. 2003년도 카드 사태 불거졌을 때가 있었고 또 2004년도 중국 쇼크가 발생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10년도에는 이제 그리스 사태가 터졌을 때, 2011년도에는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 재정위기 터졌을 때죠. 작년에도 역시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불거졌을 때 1배가 깨졌습니다. 지금도 같은 구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동그라미 쳤던 구간마다 한국 증시는 엄청난 공보에 휩싸였습니다만은 사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시장은 다시 그 위로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순자산 1배를 깼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지금 악재를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악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1배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저는 중기적으로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 금융위기 때처럼 주가가 심하게 한 0.8배 수준까지 빠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이 북한 리스크 때문에 또는 일본의 양적 완화 때문에 시장이 0.8배까지 지금 미국 금융위기 때만큼 심하게 빠질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의 크기가 예전에 미국 금융위기 같은 이런 돌발 악재보다는 지금 악재는 조금 약한 악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0.8배 수준까지 빠지지 않고요. 지금 현 수준 1900 정도를 지켜내는 정도 수준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2000을 워낙 오랜 기간 저항선으로 삼다 보니까 2000에 대한 공포감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이후로 2000만 가면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6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2000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900포인트만 가면 무너진 게 한 5년 연속됐던 기간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이 시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전개가 됐었죠. 당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였냐 하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거래소 상장 기업들이 매년 돈을 벌면서 기업 가치가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구 900과 즉 2000년 900과 2005년 900은 같은 900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초반에는 기업 가치는 5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지수가 900포인트 갔으니까 결국 빠진 거고요. 2005년도에는 시장이 빠져도 크게 안 빠졌던 이유가 결국 기업 가치가 900인데 시장도 900이니까 크게 안 빠졌던 겁니다. 같은 원리로 2007년도에 기업 가치는 11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2000포인트 갔기 때문에 주가는 박살이 났던 거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크게 안 빠지고 저점을 높이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연간 거래소 상장 기업이 연간 작게는 한 7, 80조에서 많게는 한 100조 원 정도를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빠질 위치는 아니다. 거의 바닥에 임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당장 하락이 좀 부담스러운 국면인데요. 조금 길게 보면 4월 중순 이후로 또 추가 하락은 지금 제한적이고요. 바닥을 좀 만들어 갈 걸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홀착 박사의 모멘텀 투자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